신모델로 네네. 나온 주택이죠? 네, 38평형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변이 가능해서 네. 예를 들어 30평이나 뭐 55평, 60평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니까요. 대지에 짓는 게 아니라 대지에 설치가 된다고 표현이 맞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운 것 같은데도 1층에 또 포인트가 네. 공간이 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기도 하고 느껴집니다. 네, 충북 음성에 있는 스마트홈, 스마트하우스 하루홈 전 시장에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에 이제 보여지는 주택은 이번에 새로 신모델로 나온 주택이죠? 네, 신모델로. 38평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모델명은 더 스테이 38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1층에가 약 23평, 2층이 15평에서 38평형의 모델입니다. 당연히 모듈러 주택인 네, 모듈러고요. 거죠. 가변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 30평이나 뭐 55평, 60평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니까요. 예, 디자인이나 이런 건 그대로 가면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서 확장을 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어서 예,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블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동할 때? 하나, 둘, 셋, 넷, 5블럭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6블럭이 될 수도 있고 7블럭이 될 수도 있고 또 4블럭으로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모듈러 장점이라고 볼 수 장점이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하루홈 제품들을 몇 개를 사서 넓게 붙이시는 분들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작은 거 몇 개 사셔갖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는 거의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각실이 정형화돼 있는 거를 여러 개를 적층시켜서 기숙사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기숙사를 이전할 때는 그대로 분리해서 그대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방식이 이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네. 아직도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 뭐 대중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개념이 바뀌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 개념이. 그렇죠. 이제 건축의 패러다임을 좀 바꾼다라고 보셔야 돼요. 모듈러 주택은 기존에 이제 그 건축이 대부분은 이제 다 현장에서 기초를 하고 그 현장에서 다 이제 집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모듈러는 이제 공장에서 거의 70~80%를 생산을 해서 현장에서 간단하게 조립을 하기 때문에 훨씬 이제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건축 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건축이나 콘크리트 건축에 비해서 비용도 좀 더 저렴하지 않나요? 예,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게요.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어쨌든 날씨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경비, 그리고 자재 로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계를 통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도 안정이 되고 그만큼 비용,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용적인 측면 먼저 여쭤보고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38평형 주택입니다. 당연히 건축법상의 준공심사 받아야 되는 주택이고 대지에 설치가 되는 대지에 짓는 게 아니라 대지에 설치가 된다고 표현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설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어차피 이제 배송받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배달받는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38평형입니다. 1층이 23평, 2층이 15평 이렇게 되는데 자, 평당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평당으로 따지면은 약 한 520만 원으로 보셔야 되고요. 평당 520만 원. 물론 요거보다 옵션을 조금 낮추시면은 외장을 메탈 사이딩이나 아니면은 단열재를 글라스 등으로 좀 낮추시면은 47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에 옵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구라든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넣으시면은 560에서 70. 뭐 그 이상도 이제 옵션을 더 넣으시게 되면 또 추가될 수는 있겠죠. 크게 세 가지 옵션인 거네요. 그렇죠. 세 가지로 가격대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470인데 그런 경우에는 요런 외형이자가 아니라 약간 요거보다는 약간 저렴한 자재가 살짝,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단열재가 글라스울로 했을 때는 저희가 쓰는 이제 아이신 폼보다는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이 이제 아이신 폼으로 되게 또 유명하죠. 그 단열재. 캐나다산이라 그랬나요? 네, 캐나다산이.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걸 빼고 일반적인 업체에서 많이 쓰는 글라스울을 쓰게 되면 그게 저렴한 가장 많이 쓰죠. 글라스울을 현재는. 그렇게 했을 경우 평당 470만 원에 가능하고 물론 이제 운반 설치비는 여기서 별도로 설정을 하셔야죠. 이제 운반 설치비 별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럴까요? 뭐 이거 집값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 땅값까지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저렴하게 470이고 제일 고가로 갈 수 있는 게 안에 가구 들어가고 시스템 여건이 들어간 게
560, 70 사이. 예, 가구를 좀 더 옵션을 더 하게 되면 뭐 600까지도 가능하시겠죠. 평당. 예, 예. 그리고 520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델은 이제 이 기본 모델로 보시면 기본 모델로 해서 가구 들어간 상태로. 기본 모델. 알겠습니다. 그렇게 3가지 정도 옵션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가장 고급스러운 자재로 들어간 건데요, 그러면. 네. 여기 앞에 일단 요 포인트가 네. 여기 엠블럭 사이딩이죠. 이게 요번 건축박람회 때 엄청 많이 쓰던데. 이 소재는 WPC라고 해서요. 네. 이제 합성 목재라고 불리는데요. 사실은 뭐 목재라기보다는 PVC에 가깝고요. 물론 목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제 합성 목재라는 이 이름을 쓰는데 사실은 PVC 계열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제품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5년 정도 됐을까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은 이 자재가 이제 그 시중에 널리 이용되지 않았던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약간의 그런 그 불량률이 좀 있었어요. 이게요? 네, 하자가 좀 있고 변색도 좀 되고 약간 트위스트가 일어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품질이 안정화돼 있어서 저희도 이제 서서히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목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무늬도 있어요. 네, 이건 인위적인 거겠지만. 이거는 인위적이지만 들어가 있고 약간 외형적으로 나무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네. 요즘 그 스타벅스 매장에 맞아. 많이 이걸 엠블럭 사이딩. 예. 그래서 요즘에 자재들을 많이 이거로 바꾸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자재도 유행이 트렌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나온 지는 15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스타벅스 이제 와서 이제 갑자기 기술을 보는 거죠. 예. 이거 재질 어디서 합니까, 이거? 이거는 국내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국내 들어오는 건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예, 국내 제품도 물론 있고 독일 제품도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요즘 이제 외장으로 많이 쓰는 엠블럭 사이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많이 쓰이고 요거보다 이제 아까 470만 원의 평당 갈 70만 원대로 경우에는 가면은 이제 메탈 사이딩. 이게 메탈 사이딩. 메탈 사이딩이나 이 부분은 이제 목재로 가는 거죠. 목재로 간다. 그리고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 대신 메탈 사이딩으로 가는 거고요. 470이 갈 경우 평당. 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470만 원짜리 그거 옵션으로 가져가고 안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그러시죠. 아무래도 포인트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시죠. 네, 지금 이것도 세라믹 사이딩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세라믹 사이딩이랑 이제 메탈 사이딩 이제 대표님 큰 차이가 뭘까요? 일단 세라믹 사이딩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일본에서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세라믹 사이딩의 특징은 오래돼도 약간 변색이라든지 이런 그 때가 타지를 않아요. 잘. 그 좀 자동 셀프 클리닝 기능이 있어가지고 때가 잘 안 탑니다. 대신 메탈 사이딩은 이제 표면이 이제 철 성분이죠. 그렇죠. 메탈 성분인데 아직은 메탈 사이딩이 조금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약간 그 녹이랄까 이런 부분은 살짝 걱정이 되죠. 눈비에. 메탈 사이딩도 요즘은 품질이 많이 좋아져서 나온 지도 저것도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많이 좋아져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장치는 대표님 환기 장치인가요? 이건 열회수 환기 장치고요. 열회수 환기 장치. 이것도 좀 많이 쓰는데 이것도 잘 설명해 주시죠. 열회수 환기 장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열회수 환기 장치가 현대주택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하는 경우가 없고 뭐 패시브 하우스나 제로 에너지 주택에서는 여기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여기 건축법에 적용은 안 돼 있는데 이 열외수 환기 장치가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주택은 기밀이나 단열이 너무 잘 돼요. 그렇죠. 현재의 그 건축법에 따른 단열이나 기밀의 그런 기준을 따르면은 거의 그 유럽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거의 80~90%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정도.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열이나 기밀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내부의 공기가 환기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혀 있는 거죠. 꽉 막혀 있는 거죠. 산소도 부족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실내에서 계속 생활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특히 뭐 난로를 떼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이건 주기적으로 이제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그 환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중간에 그 열을 저장했다가 이제 믹스를 시켜주는 그런 소자가 있어요. 그래서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부 공기와 외부의 찬 공기가 중간에 믹스돼서 중간 온도로 해서 나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결로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미세먼지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필터가 있어서 헤파 필터가 있어서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좀 걸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게 있으면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그렇죠. 환기가 되기 때문에 온도 떨어지지 않고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연료해소 환기 장치. 저는 캠핑카에도 꼭 필요한 장치가 아닐까, 겨울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열해소 환기 장치를 캠핑카에 쓰는 업체 거의 없는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겁니다. 네, 가격이 아직은 좀 고가라서 꼭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특히나 목조주택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는 다 기본으로 넣고 있습니다. 470만 옵션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 기본으로 넣고 있습니다. 자, 현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현관은 살라만더 현관인데요. 네, 고급스럽네요. 예, 살라만더는 이제 독일 회사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창호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 현관을 저희가 적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살라만더 여기 써 있네요. 네네. 독일 브랜드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열 도어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너무 튼튼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독일 제품들이 기본적으로는 튼튼하고요. 또 기밀이나 단열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엠블럭 사이드는 요 도어 색깔이 너무 조화가 고급스럽게 잘 되네요. 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 진짜 육중하다. 야, 이거 가격도 꽤 나가죠, 대표님. 이거. 네네. 이것도 다 기본 장착입니까, 도어는? 그렇죠, 다 기본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자, 알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폴딩 도어가 있네요. 네네. 이게 뭐죠? 여기는 보통 이제 팬트리 공간이라고 하죠.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 팬트리 공간. 신발장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 있고. 자,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서 일단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군요. 네네. 이렇게 다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옵션, 전자제품 빼고 가구 다 들어간 상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560에서 평당 560 선인 거죠. 그 정도 선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형태가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게 560선 평당 보시면 됩니다. 거실이 몇 평이죠? 여기가 거실이 대략 한 4평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평 반 정도 돼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주방 쪽인데. 주방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주셨구나. 이런 장치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인테리어 월, 루바 월, 보통 루버라고 그러죠. 이런 루버 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 보이는. 약간 창살형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주방 쪽은 여기만 하면 한 2평 반 정도 될까요? 그렇겠죠. 여기만 보시면 한 2평 반에서 2.7평 정도. 다용도실까지 하면은 약 한 3.5평. 이 주택은 대표님 몇 명 기준으로 가족 기준으로 지으신 건가요? 3명이나 4인 가족 기준이고요. 1층에 방이 하나 있고 주방과 거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2개가 있고 2층에 방이 2개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이 생활하시기 적당한 그런. 주방 쪽도 보시면 요것도 가구가 이제 다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저희가 한생 가구를 쓰는데요. 여기는 샘플하우스라서 저희가 좀 보르네오 가구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대표님, 이런 이제 가구 설치하는 거는 직접 그 회사에서 와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가구 회사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사이즈로 짓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구가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와서 자기들 작업을 이렇게 해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뭐 냉장고 자리 같은데요? 냉장고고요. 여기 냉장고가 다인가요? 세 개가 다 냉장고? 세 개가 다 냉장고, 냉장실, 냉동고가 있는 거고요. 한 번만 열어봐 주시죠. 전자제품은 빠지는 거죠, 가격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 냉장고를 지금 넣으신다고 하면은 그 사이즈에 저희가 사실은 냉장고까지 넣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사이즈는 가전에서 하셔야 되는 거라 미리 이제 사이즈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이 가구에 맞춰서 냉장고에 맞춰서 사이즈를 가구를 제작을 해놓으시면은 갖다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건조기, 세탁기. 요즘에 이렇게 이제 2층으로 뭐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자, 이쪽은 또 하나 공간이 청소기 용자인가? 창고입니다. 팬트리 공간이라고 하죠. 선반을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수납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높네요. 자, 수납도 많이 할 수 있고. 주방에 가구는 요거까지 포함된 건가요? 식탁까지는? 식탁은 아니고 빠지는 거죠. 여기까지죠. 아일랜드까지. 여기 포함된 거죠. 자, 창호가 좀 눈에 띄는 게요, 대표님. 되게 가늘어지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창이 이제 없어졌죠. 그렇죠. 이중창은 이제 안 쓰죠, 이제.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제 보통 지금은 시스템 창호, 고기능성 창호를 그렇죠. 시스템 창호를 네. 쓰는데 보통은 이제 유리는 3중표로 돼 있고요. 이 유리 자체가 이제 일반 유리냐, 로이 코팅 유리냐. 로이 코팅 유리도 또 등급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고급스러운 창호가 나오느냐, 아니면 저렴한 창호가 나오냐 하고요. 보통 이중창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없어졌죠. 이제 이중창들은 뭐 예전에 이제 하이샤시 하실 때 그때는 이제 단열이 약하기 때문에 하이샤시 하실 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두 개를 하셨던 건데 지금은 이 창호 자체가 그렇죠.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중창이 사실은 필요 없어진 거죠. 여기에 지금 창 하나에 유리가 3개가 들어가서 아르곤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르곤가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3중으로 보입니다. 손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우리가 라이터 딱 키면은 그렇죠. 딱 3개로 나오는 두께가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럽식이나 독일식 창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식이나 독일식 창호는 개폐 방식이 좀 다양해요. 뭐 틸트 턴, 뭐 슬라이딩도 틸트 슬라이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패티오도어나 저런 큰 창호를 유럽식으로 하면은 사실 힘없는 분들은 열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저도 버거울 정도로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창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럽식보다는 미국식을 많이 소비자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미국식도 그렇죠.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무거워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거나 어린아이들이 열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유럽식은 더 무거워요. 그래서 개폐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아서 오히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미국식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롬에서 쓰는 요 샤시, 그러니까 유리 샤시, 요거는 몇 등급짜리 아르곤 뭐 당연히 지금은 다 1등급이고요. 1등급 아니면 사실은 이런 거주주택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등급 쓰시고, 자, 요게 아까 봤던 열외 환기 장치가 이렇게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작아 보이지만 역할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자, 바닥도 이제 뭐 전기로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걸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는 소형주택일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난방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요. 가끔 쓰니까. 만약에 주거를 하시거나 규모가 클 때는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스마트하우스 하롬은 그 온돌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건식 온돌, KOS 온돌이 건식 온돌로 돼 있고요. 건식 온돌이 좋은 장점은 열이 좀 빨리 올라와요. 켰을 때 빨리 올라오고 대신 약간 추계 기능은 살짝 떨어져요. 사실은 추계 기능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열의 효율성이나 이런 데서는 건식 온돌 난방이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콘크리트 자체가 유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인체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습식 난방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말려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좋진 않겠죠. 나중에 또 보수하기도 어렵고 뜯어내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보수도 간단하죠. 일부만 뜯어내고 보수하면 되니까. 여기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제 KOS 온돌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스마트하우스 하롬에서 여러 제품을 다 테스트해보고 써봤는데 그 중에 가장 검증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KOS 온돌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본으로. 이제 그렇게 믿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품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소파는 이제 전시품입니다. 포함된 게 아니죠. 전시품목입니다. 자, 저 안쪽에 안 봤죠? 여기는 뭐 간이 세면대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오거나 했을 때 간단하게 손 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옵션인 거네요. 왜냐면 그만큼 실비가 빠지는. 그렇죠. 벽으로 둘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적용을 해봤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돌아서 바로 들어오면 여기 있는 거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에 방이 있네요. 그렇죠. 안방으로 여기가 안방인 거예요? 여기가 안방.
당연히 침대는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주방하고 거실하고 요 방까지 들어가 있어요. 세대가. 세대. 최근에 경향을 보면은 침실은 이제 자꾸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주 공간이. 그렇죠. 거실도 사실은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고 다이닝룸이 이제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거죠. 주방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38평형 주택 하려면 마당도 최소 10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그 토지의 용도 구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집은 작게, 마당은 넓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안방도 1등급 로이율이 다 들어가서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넘어가면 여기도 양쪽.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고요. 드레스룸. 여기 폴딩 도어입니다. 네, 드레스룸이고. 폴딩 도어로. 여기는 화장실, 부부 욕실. 드레스룸에서 부부 전용 화장실인 거죠. 네. 화장실, 샤워실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안방과 메이크업 룸이랑 화장실까지 봤습니다. 드레스룸이랑. 자, 나가서 이제 2층 쪽으로 가볼까요? 보시면 TV 설치로 탈 수 있고. 이쪽도. 여기 안 봤나요? 계단 밑으로. 여기는 그 건식 욕실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또 이제 세면도가 또 있네. 이것도 뺄 수 있는 거죠. 뭐 필요 없으시면 빼셔도 되고요. 변기 부분도 건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습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2층도 멀바우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계단에도 센서등이 있어서요. 지금 꺼놓은 것 같은데요. 사람이 이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밤에도 불이 들어오는 거죠. 밤에 들어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올라오시게 되면 여기서 내려다보는 계단 뷰는 이렇게 뷰가 되고 고요가 상당히 높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도 욕실이 여기 욕조까지 있네요. 욕조까지 있는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화장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샤워실, 세면대까지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여기는 2층에 약간 다용도 공간인데요. 그렇죠. 뭐 작은 거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는 뭐 책장을 놓으셔도 되고요. 뭐 책상을 놓으셔도 되고. 여기 약간 대각선으로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자녀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 열고 나가면 테라스 공간이 한 평 반 정도 있습니다. 이게 또 있고 없고의 차이는 또 굉장히 큰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자녀분들이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는 잠깐 머리를 식힐 수 있고 또 전원주택 같은 데서는 나가서 밤에 별도 볼 수 있고 하는. 저 같으면 자녀 안 주고 제가 쓰겠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굳이 어린애들한테 좋은 뷰를 먼저 다 큰 자녀가 있으면 또 그때는 뭐 서재로 쓰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땐 아마 가족이 많을 경우에 방으로 쓰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서재라던가 아니면 부부의 공간으로 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테라스는 일단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거 잠깐 열어봐 주시죠. 한번 나가서 볼게요. 보시면 데크 작업이 되어 있고요. 위에 루바로 이렇게 돼서 테라스가 이렇게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 처리가 돼 있어서요. 사실은 뭐 저희도 초창기에는 이 지붕 없이 2층 테라스를 많이 했는데 요즘 하도 날씨가 사실은 비가 오더라도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최근에는 이제 지붕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뭐 단열이나 이런 거 다 여쭙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워낙에 때문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RC폼 들어가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열이나 뭐 창호 이런 거는 지금은 사실은 논할 단계는 여기가 마지막 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전기세 문제, 그게 좀 많이 연료비, 난방, 이게 좀 메인 이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보통 단독주택에 살면은
관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또 연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느냐, 뭐 춥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은 20년 전 얘기로 봐야 되고요. 20년 전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사셨던 분들은 전부 다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집이 너무 추워.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계산해 보면은 아파트의 관리비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보통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난방을 하는 시기는 겨울철 3개월 하고요. 봄, 가을에 잠깐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4개월, 5개월? 근데 연료비가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평당,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 2만원꼴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평짜리 주택이면은 60만원 연료비가. 근데 한 5년 전이나 한 10년 전만 해도 만원씩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6, 7천원 밖에 안 들어요. 와. 그러면 30평이라고 가정하면은 3, 6, 18, 18만원. 근데 최근에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지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5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를 한 1년에 한 4개월 정도만 뗀다고 하면은 12로 나눠보면은 굉장히 적은 관리비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0평 그러면은 뭐 아파트로 따지면 한 40평대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연료를 안 떼도 월 평균 25만원 정도는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비가. 그거 계산하면은 절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뭐 전원주택 때문에 전원주택 살면서 춥다 뭐 덥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거의 안 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죠. 네, 맞아요.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물론 개인마다 이제 편차는 있죠, 당연히. 편차가 있어서 춥다라는 분도 있고 너무 덥다라는 분도 있고 편차는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것이지, 평균적으로 아니면 그 객관화된 데이터를 따지면은 일반 아파트나 도시 생활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들어가고 따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예, 뭐 난방비는 크게 걱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방 보시면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봐 주시죠. 전시 품목입니다. 네. 만약에 가장 비싼 옵션으로 560만 원대로 가면 이거 붙박이장 포함된 건가요? 네,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일부 포함인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파우더룸 조그만하게 공간이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운 것 같은데도 1층에 또 포인트가 이런 공간이 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기도 하고 느껴집니다. 자, 밖에 나가서 한번 더 마무리 여쭤볼까요? 자, 내려가면서 보시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단층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2층 자녀분이 계셔서 2층까지 했다가 나중에 자녀분이 다 커서 예를 들어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은 1, 2층 올라가는 쪽에 문을 닫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손님이 오셨을 때나 자녀들이 왔을 때는 개방해서 2층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두 부만 1층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또 모듈러 주택 장점인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북 음성에 있는 모듈러 주택 스마트 하우스 하루홈에서 신규 모델로 제작된 38평형 모듈러 주택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공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8평형 주택이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한 평당 며칠 걸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평당 며칠이라는 개념보다는요, 면적에 관계없이 저희 공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면적에 관계없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간은 한 달을 보고요. 30일 정도? 설치는 현장에서 한 열흘,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설치비는 대략 대표님 얼마 정도 드나요? 그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 5,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운반비는 대략 여기가 음성이잖아요. 공장 생산을 해서 대략 대구 정도 간다. 거리면 한 200km 정도? 대구 정도면은 한 차당 아마 한 7, 8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4차 가나요? 5차를 보셔야 돼요. 일부 자재 또 있고 하니까 350 정도 봐야 되고 넉넉 잡아 400 정도 보면 되겠네요. 운반비가 장제물 허가를 받은 화물차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일반 화물에 비해서 좀 비싼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 음성에도 전시장이 있지만은
이천 공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이요? 예, 이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 가시면 또 이제 두 가지 모델이 또 별도로 전시가 돼요. 요거가 비슷한 모델입니까? 다른 이제 요거보다는 약간 좀 더 실용적인, 예, 그리고 좀 약간 규모가 작아서, 네네. 아마 세컨하우스로 쓰시기에는, 예, 세컨하우스를 만약에 계획하신다라면은 뭐 여기도 좋지만 이천 공장으로 가셔서 보셔도 예, 경기도 이천. 미리 대표 번호로 예약을 하시고 네. 방문하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 번호 말씀해 주시죠. 1544-7271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하우스 하롬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